그랜드 캐년 비밀편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 홍수의 선명한 증거물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약 446km 길이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대규모 협곡인데 폭은 6.4km에서 29km까지 다양하며 깊이는 최대 1857m에 이릅니다. 대홍수 사건은 대략 4300여 년 전에 지구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우리는 두 번째 세상을 살면서 새로운 역사가 흘러온 겁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지구를 덮은 물이 150일 동안 지구 전체를 완전히 물로 덮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데 150일이 걸리고 땅이 마르는데 2개월 걸렸는데 대홍수 사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전체 기간이 364일입니다. 5개월 동안 지구 전체가 잠긴 물이 잔잔하게 덮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완전히 물에 잠기고 달이 지구의 물을 잡아당기게 되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잠긴 물들은 지구를 휩쓸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고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얕고 좁은 곳에서는 물이 빨리 흐르고 깊고 넓은 곳에서는 물이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거대한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높은 곳을 깎아내어 깊고 넓은 곳에 흙들을 쌓게 되는데 5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흙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엄청난 규모의 퇴적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면 지구 곳곳에 엄청난 규모의 퇴적층들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선명한 증거가 그랜드 캐년입니다. 계곡의 깊이가 퇴적층의 두께로 1km를 훨씬 넘어가고 계곡이 파여 있어서 퇴적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을 가게 되면 퇴적층과 거대한 계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는데 진화론에 근거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진화론의 고생대에서 약 3억 년 기간 동안 퇴적층이 쌓였고 약 7천만 년 동안 비바람에 깎여서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적 대홍수 때 퇴적층들이 1년 동안 쌓였다는 증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퇴적층을 만드는 흙들이 어디서 왔고 얼마나 오래 쌓였고 어떻게 솟아올랐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곡이 얼마나 오래 깎여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깎였고 깎여나간 흙들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을 포함한 지구상 지형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동일과정이론과 격변이론이 있습니다. 동일과정이론은 비바람으로 산이 깎여나가고 깎여나간 흙들이 강을 통해 흘러내려와서 호수 밑바닥에 쌓이거나 바다 밑바닥에 쌓이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그랜드 캐년과 같은 지형들이 형성된다는 것이 동일과정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 동일과정 이론은 지형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설명하는 겁니다. 동일과정 이론과 반대로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은 오랜 세월을 거쳐 쌓인 것이 아니고 대홍수와 같은 사건에 의해서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들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을 1년 만에 만들었다는 것이 격변이론입니다. 격변이론은 시간이 아니고 사건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 퇴적층을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적층이 광범위하게 쌓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퇴적층 간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퇴적층 면이 평평하게 쌓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서 퇴적층이 형성됐다는 것은 조그마한 호수나 강 밑바닥에 쌓인 퇴적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 밑에서 형성된 코코니노 사암 퇴적층하고 물 밖에서 형성된 허미세일 퇴적층의 경계가 뚜렷합니다. 바다 밑에서 육지에서 실려온 진흙층이 먼저 쌓이고 나중에 모래층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진흙이 연속해서 쌓인 후에 그 다음에 모래가 연속해서 쌓일 경우 A와 B 중에서 어느 쪽처럼 퇴적층이 형성될까요? 연속해서 쌓인다면 B처럼 형성되는데 그랜드 캐년 퇴적층은 경계선이 뚜렷하여 A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A처럼 퇴적층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연속해서 쌓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한참 떨어진 홀브룩 지역의 퇴적층을 보면 A와 B 퇴적층 사이에 C 퇴적층이 600m 두께로 끼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과 홀브룩 양쪽 지역에서 처음 A 퇴적층이 쌓이고 그랜드 캐년 지역은 물 바깥으로 올라가 퇴적 진행이 멈추고 홀브룩 지역은 물속에 잠겨 있어서 퇴적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홀브룩 지역에서 C층이 형성된 후 그랜드 캐년 지역이 물 밑으로 잠기면서 그랜드 캐년과 홀브룩 지역 두 곳에서 퇴적이 진행되어 B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처음에 물속에서 퇴적층이 쌓이고 퇴적층이 물 밖으로 올라가서 퇴적 진행이 멈추었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퇴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퇴적과 침식이 수억 년 동안 진행된다면 화면처럼 퇴적의 경계면이 평평할 수가 없는데 퇴적층이 물 밖으로 올라와서 수억 년 동안 침식되면 울퉁불퉁한 면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수억 년 동안 비바람에 침식이 되면 퇴적층의 강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침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광범위한 퇴적층이 경계가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평하다는 것은 수억 년 동안 만들어진 퇴적층이 아니고 단기간에 만들어진 퇴적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 퇴적층은 첫 번째로 물이 흐르면서 두 번째로 대경류에 의해서 세 번째로 전지구적 규모로 퇴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 퇴적층 중에 붉은 석회암 퇴적층이 있습니다. 노틸로이드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긴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화석이 제멋대로 발견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정렬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세게 흐르면 물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양이 삼각형 형태라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물 흐름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물 흐름이 없는 상태라면 화석의 머리 방향이 제멋대로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정렬되었다는 것은 물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형성된 퇴적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 퇴적층 사이에 끼어있는 직경 5m, 무게 200톤의 바위 덩어리 사진입니다.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이곳까지 흘러올 정도라면 엄청난 힘이 작용했다는 건데 물속에서 바위가 휩쓸려서 움직이려면 상당히 센 물이 흘러야 합니다. 바위 덩어리를 포함한 엄청난 흙더미들을 한꺼번에 실어다 쌓아놓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 퇴적층은 오랜 세월 동안 바다 밑에서 퇴적되어 쌓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화산이 터지면서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서 형성된 암석이 화성암이고 강 주변에 진흙이나 모래가 실려 내려와서 굳어져서 형성된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지구 전체에 걸쳐서 화성암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하고 퇴적암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빠를까요? 퇴적암보다 화성암이 훨씬 빠르게 표면을 덮어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화성암이 지구 표면에 더 많아지고 퇴적암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지구 표면을 보면 퇴적암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 표면의 화성암과 퇴적암의 분포를 보면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퇴적암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전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1980년 5월 18일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산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백두산보다 높은 산인데 1200m가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화산 폭발 이전과 이후의 조사를 퇴적층의 생성, 계곡의 형성, 석탄층의 형성, 다지층 나무, 생태계 복원 관점에서 관찰하였습니다. 퇴적층이 얼마 동안에 어느 정도 쌓였는지 보여주는 사진인데 진화론 관점의 지질학에서는 퇴적층이 30cm 정도 쌓이려면 5000년쯤 걸린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고 있는 퇴적층 정도 쌓이려면 몇십만 년 정도 시간이 흘러야 쌓이는 퇴적층인데 화산 폭발 시 3일 동안 쌓인 겁니다. B층과 C층은 뚜렷한 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B층이 형성되고 나서 C층이 쌓였는데 못 봤다면 세월이 수만 년 지난 다음에 쌓였다고 해도 되는 겁니다. A층은 1980년 5월 18일 화산 폭발 당일날 하루 만에 쌓인 것이고 B층은 한 달 후 하루 동안에 쌓인 겁니다. 그리고 C층은 2년쯤 지난 후에 하루 동안에 쌓인 것입니다. 겹겹이 쌓인 것처럼 줄무늬가 있기 때문에 마치 수십만 년 시간이 걸려서 쌓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 동안 쌓이면서 줄무늬처럼 경계선이 만들어지면서 3일 동안 쌓인 것입니다. 고운 모래와 굵은 모래를 섞어서 흘러내리게 하였더니 줄무늬가 생기면서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섞여서 쌓일 것처럼 생각하였는데 모래 입자가 분리되면서 쌓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화산이 폭발하여 흙들이 흘러내려갈 때 지각이 흔들거리면서 흙들을 분리하여 쌓은 것인데 이런 현상을 보기 전까지는 퇴적층 경계선들을 세월의 흔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바닷가 백사장이 유실되니까 강화구에 있는 모래를 실어다 반대편 그린마운트 해변에 실어온 모래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파도에 모래들이 바닷가 쪽으로 밀려가 하룻밤 사이 해변가에 모래가 엄청나게 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래 퇴적층 단면을 관찰해 봤더니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수백 년 걸려서 모래 퇴적층이 쌓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 퇴적층이 어떤 원리로 쌓인 것인지를 밝히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 퇴적층이 평평하게 쌓인 이유는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이 흙을 싣고 가는데 일정한 두께의 퇴적층을 형성하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높은 곳을 만나면 깎아내고 평지를 만나면 흙과 같이 흐르다가 낮은 곳을 만나면 물이 흐르는 속도가 줄어들어 흙들이 쌓이면서 퇴적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퇴적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홍수 때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쌓이게 되는데 물의 속도가 빠르면 작게 쌓이고 물의 속도가 느리면 많이 쌓이는 겁니다. 전 지구적 대홍수 때 1년 동안 쌓였다고 하는 겁니다. 지형이 높은 쪽에서 깎인 것이 석회층이면 낮은 곳에 석회층이 만들어지고 깎인 것이 모래이면 사암층이 만들어지는데 겹겹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 퇴적층 경계면이 왜 뚜렷하고 평평한지 알았을 겁니다. 그랜드 캐년 주 퇴적층이 고생대 퇴적층으로 진화론에서 분류를 하고 있고 밑에 깔려있는 선캄브리아대 퇴적층이 있는데 부정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화론 지질학자들은 고생대 제일 아래쪽 퇴적층을 캄브리아기라고 하고 있고 캄브리아기 이전에 쌓인 퇴적층을 선캄브리아기 퇴적층이라고 합니다. 캄브리아기와 선캄브리아기 경계를 약 2억 5천만 년 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창조론 과학자들은 주퇴적층은 전 지구적 대홍수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주퇴적층 밑에 부정합으로 퇴적되어 있는 선캄브리아기 퇴적층은 천지창조 때 만들어진 퇴적층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는데 물이 빠지면서 대륙이 솟아올랐고 대륙을 덮고 있던 물이 바다 쪽으로 휩쓸려 가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전 지구에 걸쳐서 퇴적 현상이 있었고 이후에 특별한 퇴적 현상이 없다가 대홍수 심판 때 지구 전체를 뒤덮는 퇴적층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본다면 지구 역사상 두 번의 큰 퇴적이 있게 되는데 창조 셋째 날과 대홍수 심판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셋째 날 형성되는 퇴적층과 대홍수 때 형성되는 퇴적층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석 유무의 차이인데 창조 때 대륙이 솟아 올라오고 난 다음에 식물과 동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륙이 솟아 올라오기 전까지는 동식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때 만들어진 퇴적층에는 화석이 없다는 것이고 대홍수 때에는 지구 전체를 휩쓸고 도는 물들이 그 위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을 파묻어 놓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화석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맞는다면 대홍수 때 형성된 주퇴적층 속에는 화석들이 발견되지만 그 아래쪽 퇴적층 속에서는 화석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랜드 캐년 주퇴적층 속에서는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그 밑에 있는 퇴적층 속에서는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스터리로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고생대라는 퇴적층에서는 화석들이 다양하게 발견되는데 화석들의 조상에 해당되는 화석들이 선캄브리아기에서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가 일어났다면 그 조상들의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과학자들이 고생대 전까지는 진화가 안 일어나다가 고생대가 시작되면서 폭발적으로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서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랜드 캐년 퇴적층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분류를 하면 주퇴적층은 홍수 전반부 퇴적층이라고 보고 있는데 150일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을 때 쌓인 거라는 겁니다. 자이언 캐년 지역 퇴적층은 대홍수 후반부 15일 동안 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물 밑에 있었기 때문에 퇴적층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라이스 캐년 지역 퇴적층은 홍수 이후 퇴적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 캐년 지역은 홍수 이후까지도 물 밑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퇴적이 계속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브라이스 캐년 지역은 퇴적층이 두껍게 지금 남아있는데 그랜드 캐년 지역은 위에 있던 퇴적층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홍수 이후에 퇴적층이 쌓여있다가 대륙 자체가 물 바깥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빠져나가는 물의 유속이 빨라져 퇴적층들을 깎아낸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스 캐년 지역 퇴적층은 남아있는데 그랜드 캐년 지역 퇴적층은 낮아진 것만큼 없어진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인지를 성경을 근거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곡에 있던 퇴적물들이 얼마 동안 어떻게 깎이고 깎인 흙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캐년 계곡의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수직으로 깎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오랫동안 비바람에 깎이고 콜로라도 강이 계곡을 깊이 깎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바람과 강이 물 흐름이 깎아내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깎여 나가는데 7천만 년쯤 걸렸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퇴적층은 단단하고 연한 부분이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아낸 거라면 수직으로 깎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부분은 남고 연한 부분은 더 많이 깎여야 되는 거고 단면이 울퉁불퉁하게 깎여 나가야 되는데 그랜드 캐년 계곡은 수직으로 깎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에 의해 순식간에 깎아내야만 수직으로 깎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서를 알아냈다는 것인데 그랜드 캐년 위쪽에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대에 있던 호수의 물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쏟아지면서 물이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거대한 계곡이 만들어졌다는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 계곡이 깎여 나가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현상은 지금 현재도 지구 곳곳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앞에서 설명한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 때 계곡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덮고 있던 빙하가 녹고 대부분 엄청난 지하수가 함께 터져 나오게 되어 산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흙과 물이 섞여서 진흙탕이 만들어지고 진흙탕과 물이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계곡을 순식간에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계곡의 한 단면으로 계곡이 3일 만에 깎여 나간 것으로 절벽의 높이를 서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계곡이 3일 만에 만들어진 것을 목격하였으니까 증명할 수 있지만 못 봤다면 수십만 년 걸렸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깎여 나간 퇴적층 지대는 연한 모래지대가 아니고 응외암이라고 하는 암석지대가 깎여 나간 것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으로 깎여 나가는데 흙탕물이 흐르면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들이 함께 휩쓸려 내려가면서 땅을 깎아내는 겁니다. 두꺼운 퇴적층과 깊은 계곡을 순식간에 만들어 놓은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은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이 아니고 다른 큰 화산 폭발들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작은 화산 폭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두꺼운 퇴적층과 깊은 계곡을 순식간에 만들어 놨습니다.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어떤 격변이 있게 되면 더 큰 규모의 퇴적층과 계곡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데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또 다른 계곡으로 팔로우즈 계곡이 만들어지는 것을 직접 관찰을 하였습니다. 미줄라 빙하호수는 현재 미국 몬태나 주에 위치한 거대한 선사시대 호수였습니다. 빙하댐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미줄라 홍수는 북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질학적 사건 중 하나로 강협곡의 험준한 지형을 깎아내고 태평양 북서부의 많은 부분을 바꿨습니다. 계곡이 없었는데 미줄라 빙하 호수가 물이 넘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퇴적층이 순식간에 깎여서 계곡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물이 몰리면서 흘러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호수의 물이 한 방향으로 몰리면서 계곡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는 원리이며 물의 힘이 한 방향으로 몰리면서 퇴적층을 깎아서 계곡을 만든 건데 목격하지 않았다면 수십만 년 동안 강물이 깎아서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그랜드 캐년으로 팔로우즈 캐년과 모양이 비슷한데 비슷하다는 것은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이 팔로우즈 캐년보다 규모가 비교 불가할 정도로 컸다는 것일 뿐입니다. 1976년 테튼 댐 붕괴 사진으로 물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위로 넘치는데 골고루 넘치면 전체적으로 수면이 점점 낮아질 겁니다. 물이 넘치다 보면 어느 한 곳이 살짝 파이고 물이 집중적으로 몰려들어서 힘이 집중되니까 댐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 거대한 호수를 가로막고 있던 지역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한 것이 이제는 믿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엄청난 경류가 흐르면서 계곡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 지역도 마찬가지로 가로막혀 있던 물이 넘치다가 한 곳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이 계곡을 깎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깎여 나간 흙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태평양으로 휩쓸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콜로라도 강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여 나갔다면 계곡 주변에 흙들이 많이 쌓여야 한다는 것인데
쌓아놓은 흙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수억 년 동안 쌓인 퇴적층도 아니고 수천만 년 동안 깎여나간 계곡도 아닌 겁니다. 그랜드 캐년 퇴적층은 대홍수 때 1년 동안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들이 순식간에 쌓아놓은 것이고, 계곡이 깎여나간 것은 대홍수 때가 아닙니다. 대홍수 이후에 대륙이 솟아오르고 난 다음에 그랜드 캐년 상류 쪽에 큰 호수가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휩쓸면서 계곡을 순식간에 깎아 놓은 겁니다. 사진을 보면 깎여 나가기 전에 흙으로 가득 메꿔져 있었다는 건데, 현재 모양으로 추측해서 엄청난 흙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흙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강물에 실려가는 거라면 강들이 거미줄처럼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데 강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거대한 격변에 의해서 휩쓸렸던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오랜 세월이 아니고 사건입니다.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 퇴적층은 대홍수 심판 때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들이 1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대륙이 바닷속에서 솟아올라오고 난 후에 그랜드 캐년 위쪽에 있는 큰 호수가 터져가지고 거대한 계곡을 순식간에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 퇴적층이 수억 년 동안 쌓였고 수천 년 동안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진화론 주장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기록에서 말하는 대홍수가 지구상에 있었는데 선명한 증거가 그랜드 캐년입니다. 지금부터 4300년 전 물의 심판이 있었는데 지구가 마지막 심판을 겪게 된다고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기록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대홍수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신화라면 불의 심판도 신화처럼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홍수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도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창조의 아름다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죄 때문에 심판도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움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창조과학회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만들었으며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슬라이드 자료 필요하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